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5년 만에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903년 원산대부흥 110주년을 기념한 회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계운동을 본받아 진정한 회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3년 감리교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계는 원산 대부흥을 일으켰고 이는 4년 뒤인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로부터 11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를 개최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하디와 같은 진정한 회개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당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리교회 감독들이 회개와 섬김을 상징하는 예복 알보를 입고 등단하면서 시작된 성회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감리교 전용재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며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사람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고 전했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반목하게 했던 죄,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불순종,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참석자들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따랐던 탐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로 거짓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허물 뿐인 성공에서 물러나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사랑으로 분단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 13개 연회가 각기 십자가 조각을 맞추는 십자가 연합 퍼포먼스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의 분열과 욕심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회는 회개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감리교인 5대 규칙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하루 한 가지 이상 선한 일 하기,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기, 거짓말과 험담하지 않기 등 5가지 실천 사항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감리교회는 이번 성회를 시작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오는 2017년까지 영적 대각성운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회별로 7,000명씩 모두 7만 7천 명의 성령 기독군을 모집해 수시로 기도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도성회와 내년 청주에서 개최할 대규모 선교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110년 전 하디 선교사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본받아 의미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혼란을 끝낸 감리교회 첫 공식 집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가진 의미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70여일 앞두고 한국준비위원회가 총회 성공을 위한 공동 기도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준비비는 국내외 관심과 참여를 일으키고 전국교회의 동력을 모으기 위한 기도운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막바지 총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3개월 만에 한국준비위에 복귀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임원회를 열고
WCC 총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내고 의미 중심의 총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13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 이날 임원회에서는 특히 WCC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운동으로 전국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임위 임원회는 우선 10월 6일을 WCC 총회 주일로 선포하고 전국의 교회가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선 교회들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배포하고 처녀 교회가 참여하는 강단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6일 전국교회가 WCC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전국교회가 특별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각 교회마다 WCC 공동기도를 드리기로 WCC 총회 D-50일이 되는 9월 11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8명 확대 상임위원과 교인들이 함께하는 준비 기도회도 열립니다. 기도회에는 상임위 임원회가 WCC 총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꾸리기로 한 특별위원회 소속 차세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200명이 초청됩니다. 앞서 9월 1일에는 제주도에서, 9월 5일에는 부산에서 WCC 총회 성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역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9월, 10월에서 강단 교류와 한국교회 활성화에 큰 주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긴 만큼 평화열차의 평양 경유와 평양 집회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교회협이 평화열차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고 있으며 WCC도 북한교회와 관련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이 열차 문제는 상징 행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밖에도 WCC 회원교회 중 국내외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는 74개국의 외교관들을 초청해 WCC 총회 설명회를 9월 중 열기로 했으며 에큐메니컬 진영이 제안한 총회 주제 심화를 위한 6개 분야 프로그램도 남은 기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준비위는 WCC 총회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진행해온 빛의 순례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WCC 제네바 본부를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빛의 순례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27일에는 WCC 본부 전 직원들과 함께 WCC 부산 총회 성공을 위해 기도를 모을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아시아 복음연맹 대회가 오는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교회, 완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WEA 세계복음연맹 대회를 앞두고 아시아교회가 가진 복음주의적 관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복음주의 대표 7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복음연맹 회장 김상복 목사와 신학위원장 김영한 박사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회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교회, 완성을 주제로, 김영한 위원장은 21세기의 종교적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 복음주의 개혁교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청연합회가 지난 7월에 열린 제5회 장로교회 날 평가회를 열고 나눔과 섬김의 장로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보완점을 모색했습니다. 장로교회 날 성료 감사 예배에서 한장총 권태진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의 문제는 곧 나 자신의 문제라며 스데반이 보여준 희생의 신앙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장로교회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5회 장로교회 날에 대해 25개 교단이 함께 동참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비전 선언문은 한 교단 다체제를 지향하는 한국장로교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청년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함께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한장총 사회복지위원장 박종원 목사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종교인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교회 재정 투명성은 세속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훈련자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후 양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교 한국 파트너스가 최근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의 수료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71%는 자신들에게 사후 양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길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8%의 응답자가 선교 훈련 후에 선교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다고 응답해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선교 동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교 한국 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한국 선교 동원이 일회적이고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한국 선교 동원은 교육과 참여를 통한 동원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선교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선교 훈련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세뮤얼 램 원로 목사의 장례식에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세뮤얼 램 목사의 장례식에 3만 명에 가까운 추모 인파가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광저우 전직 당서기의 장례식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다며 장례식장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88세를 일기로 사망한 램 목사는 가정교회로 불리는 중국 지하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광저우에 세운 가정교회에는 매주 5천여 명의 예배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램 목사의 죽음이 중국 교회에 큰 공백을 남겼다며 램 목사는 중국 교회의 불굴의 신앙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무슬림 형제단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이후 콥트 기독교인들을 향한 보복 공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 형제단과 지지자들이 이집트 전국에서 콥트 교도의 가택, 교회, 사업장을 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혈 진압이 일어난 14일 이후 콥트 교회 40여 곳이 약탈당하거나 불에 탔으며 콥트 교도 건물 23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밖에 콥트 교도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콥트 교도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850만 명이며 콥트 교회 지도자인 교황 타와드루스 2세가 군부의 무르시 대통령 축출을 축복한 뒤 무르시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와 서울특별시가 22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서울시는 한장총과 한교연 등 교회 연합기관과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대신총회와의 협약은 개교단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 북한이 23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열자고 동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시한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를 다시 제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회담 제안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에서 진행할 아이캠프 원정대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합니다. 아이캠프 원정대는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만 18세 이상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다음 달 22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오는 21일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시합니다. 자살 현황, 자살의 심각성 등의 강연과 전문가 상담, 역할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2호 태풍 짬미가 오는 목요일쯤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하겠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 태풍으로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2도, 서울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3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주일 사이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꽤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로 더위의 기세도 조금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